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1일 코로나19 밀접 접촉자 중 비감염자의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19 권고사항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여 만에 커다란 변화입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CDC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의 완화를 공식 밝혔습니다. 백신과 감염 등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면역력을 갖게 된 만큼 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6피트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권고는 해제됐습니다. 밀접 접촉자 중 비감염 무증상자에 대한 자가격리 지침도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밀접 접촉자라면 음성 판정을 받고 무증상이더라도 닷새간 자가격리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선 코로나19에 노출된 학생이 교실에 계속 남아있게 하기 위해 실시되던 정기 검사 권고도 없앴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격리, 마스크 착용 등 일부 조치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유증상자와 밀접 접촉자는 계속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으며 확진자의 경우는 최소 5일간 자가격리하고 10일 동안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요양시설과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포함한 고위험 장소에선 여전히 선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발병률과 병원 입원율을 고려해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의무화 지침도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에서 격리 후 회복한 사람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도 나왔는데 격리가 끝난 뒤 증상이 악화된다면 다시 격리를 시작해야 하고 의사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고를 피해갈 수 없는 저소득층이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1달러에서 1달러 25센트 가격으로 판매하는 달러트리나 달러제너럴 등 할인점을 찾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할인마켓 시장조사업체의 데이터를 인용한 것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 내 할인점에서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금액이 지난해 10월보다 71%나 늘었습니다. 기존의 냉동제품이나 통조림을 판매하던 할인점들이 소비 형태의 변화를 인지해 신선식품 판매까지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달러 제너럴의 경우 미국 내 18,0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데 현재 2,300개 매장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10,000개 이상 매장에 확대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달러트리의 경우도 기존 일반 식료품점을 대체하지는 못할 망정 어느 정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월마트의 회원제 할인 매장인 샘스클럽도 인기입니다.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0.5%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일어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저가 할인 매장 확대 현상이 일어난 바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는 최근 시점에서도 저소득층에게는 마찬가지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유엔이 최근 세계 총인구 80억 돌파를 예고한 가운데 금세기 안에 인구가 100억 명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세계 인구가 30억 명 규모였던 1960년대 이래 인류는 약 10년을 주기로 10억 명 단위의 인구 성장을 기록해왔습니다. 이 추세라면 총 인구 100억 명 돌파가 근 20에서 30년 내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유엔과 미 인구조사국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비엔나 대학교의 비트겐슈타인 센터 연구진은 금세기는 물론 인류가 영원히 100억 인구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센터의 인구 통계학자 볼프강 러츠는 앞으로 인구 추이는 첫째 아프리카 출산율이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느냐 그리고 중국 등의 저출산국이 출산율 증대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의 경우 역사적 통계를 기반으로 비슷한 상황의 다른 국가의 인구 추이를 분석해 미래 총인구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트겐슈타인 센터는 이에 더해 여성의 교육 수준을 출산율 증감의 원인까지 들여다보며 이로 인한 인구 통계 변동 범위를 고려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대륙은 교육 수준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현 13.7억 명에서 금세기 말에 29억 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비트겐슈타인 센터는 예측했습니다. 이는 유엔의 예상치인 39억 명을 크게 밑도는 숫자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성의 교육 수준이 올라갈수록 가족의 규모가 작아진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아프리카가
의료 분야와 교육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빠른 개발 시나리오를 달성할 경우 비스켄슈타인의 예상치는 17억 명으로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반 인구 유동에 큰 영향을 미친 팬데믹에 대해선 러치 박사는 인구 수에는 큰 변동을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두 집에 있어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사실 다들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지 않고 기다리는 추세였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북극이 지구 전체에 비해 4배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지구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이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종전에 지구 전체 대비 2배 빠르게 녹고 있다고 생각된 북극 지방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북극 지방의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급격하고 파괴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또한 이번 연구 결과 우리가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을 크게 과소평가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북극지방은 컴퓨터 모델이 예상한 수치를 크게 웃도는 속도로 이상고온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7월 노르웨이의 롱이어비엔 지역은 북극권 한계선 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화씨 70도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 온도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온난화는 북지방의 산불과 빠른 속도의 해빙을 야기해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 그린란드 등의 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북지방이 유럽에서 날아온 대기 오염물과 수십 년에 걸친 자연적 기후변화 등으로 지구 전체보다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북극지방의 고온현상의 주된 이유는 여전히 인간의 산업화와 환경오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온도가 상승하면서 빙하가 해빙함에 따라 평소 얼어있는 북극권 한계선 내의 바닷물이 더 빨리 녹아 또 다른 고온현상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북극 온난화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지의 기후에도 큰 변화가 있다는 증거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많은 해양 생물종이 북극과 열대지방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의 기상학자 리처드 데비는 조금 놀라울 수도 있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며 북극에서 일어나는 일이 북극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윈TV 뉴스 최지원입니다. 계속되는 시스템 내 강력 범죄와 스케줄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카고 교통국이 대대적인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11일 시카고시 기업 정치인과의 오찬 자리에서 교통국 도발 카터 회장은 예측 불가 대기 시간과 트래킹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지 않는 버스와 열차 등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근 블루라인에서 발생한 선로 밀치기 사건과 레드라인 열차 내 총격 사건 등의 강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터 회장은 지난 3년간 노동시장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CTA 버스가 엄청난 중압감 하에 운영되어 왔다며 우리의 서비스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시스템 운영이 미흡했음을 인정했습니다. CTA 대중교통은 팬데믹으로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서비스와 열차 내 환경, 안전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크게 감소한 이용자 수는 최근 들어 팬데믹 이전의 절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버스와 열차의 긴 대기 시간의 주된 이유로 운전자의 부족을 꼽으며 CTA가 고용 부족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이용자 탑승 패턴을 분석한 스케줄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국은 현재 팬데믹 이전 대비 1,000명 적은 노동조합 소속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90명은 버스 운전사였습니다. 교통 시스템 운영 시간과 노선에는 변동이 없으며 구조조정이나 해고 또한 없을 것이라고 카터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더 많은 기사를 고용하게 되면 각 노선별 스케줄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운영 스케줄이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복귀되면 버스와 열차를 추적하는 트래킹 시스템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국은 이에 더해 트래킹 시스템 자체의 정확도를 높이는 업그레이드를 실행할 예정이며
오염 차량 등의 사소한 민원을 탑승객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챗봇 등의 서비스도 신규로 런칭할 계획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열차 주변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카고 교통국은 시 경찰국과 협업해 추가 경찰력을 배치하고 경찰견을 동반한 보안팀을 고용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 직원이 역사를 직접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몇몇 역사의 경우 야간 경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카터 회장은 이에 더해 교통국이 시스템 지역 내 거주민과 약물 중독 등 정신적 문제를 겪는 환자에 대한 지원 활동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연준이 수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 혹은 0.75%포인트 인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달에도 0.5%포인트 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기준금리와 모기지 이자율이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적용하는 기준금리는 이른바 프라임 금리로 은행 간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금리는 대출은행이 대출 신청자에게 적용하게 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과는 다릅니다. 모기지 이자율은 국영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 평균 모기지 이자율 동향을 freddiemac.com/PMMS 사이트를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프레디맥이 발표한 이자율이 전국 모든 대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리는 대출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혹은 지역별로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다릅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한다면 모기지 이자율도 오르긴 하겠지만 동일하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모기지 금리가 30년 만기 고정인 경우 연 5에서 6% 수준에서 4.99%까지 내려가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집 소유주들의 재융자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기지 이자율이 항상 따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는 이자율이 6%에서 4%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논쟁이 지속됨으로써 향후 모기지 금리 변동성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79,145명, 신규 사망자 수는 290명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735명, 신규 사망자 수는 26명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